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희재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또 주가가 상당히 좋죠. 여기 배경에는 또 로봇 9종을 소개하면서 생활 로봇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로봇을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앞으로 좀 만나볼 수가 있다. 이런 모멘텀을 안고서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 예보를 꾸준히 보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런 로봇의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 중점적인 기능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예보 황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래예보를 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로봇이 이런 흐름으로 갈 거고 또 이미지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많은 기능들을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딱 잡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한 달 갈수록 현실화되는 걸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를 얘기하다가 이게 다 현실이 돼버리는 걸 저는 계속 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미래예보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서 다음 단계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지금 화면에 아직 안 잡혀 있을 텐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주제부터 공개해 볼게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첫 단계 AI 스피커로 할 수 있는 일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AI 스피커들이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나왔는데 네. 미국의 대표 선수 구글 그리고 한국의 대표 선수 SKT 누구 이렇게 일단 두 가지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가운데 있는 선수는 누군가요? 얘는 누구 미니 버전이에요. 저희 조그맣게 나온. 이전에 얘기해 주셨었죠. 네. 이렇게 신제품으로도 나오면서 규모도 상당히 작은데 제가 사실 이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스피커로서의 역할 굉장한가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작지 않을까요? 이런 네네, 질문을 맞아요. 했을 때 약간 비웃으셨었잖아요. 성능은 일단 좋은데 일단 오늘 5가지 소개해드리면서요. 제가 다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 뭐 좋은 점들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네. 앞으로 뭐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카카오에서도 나오고 그럴 예정인데 정말 이게 필요한가? 나한테 쓸모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 하나 그리고 야 이런 게 발전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네? 상상하는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워낙 또 이런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을 잘 해주시거든요. 네. 아마 지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좋은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세 선수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내용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5위부터 가보죠. 네, 일단 가끔 쓰는 기능입니다. 정보 검색 용도로 이 AI 스피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보 검색이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날씨 같은 것들 그쵸.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네. 시켜보죠. 레베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용현, 오동, 하늘은 흐리고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영상 13도로 예상됩니다. 뭐 일단 날씨 같은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예. 또 구글에서 스피커가 나왔다는 거는 구글 하면 일단 정보 검색이잖아요. 그쵸. 검색되는 게 대표 엄청나게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링컨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만 구글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 물어볼게요. 영어 잘해야 되는군요.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구글. Who is Lincoln? According to Wikipedia, Abraham Lincoln was an American statesman and lawyer who served as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뭐 March 이런 식으로요. 1861 until his 오케이, 구글. assassination in April 18... Stop. 뭐 이런 바로 것뿐만이 알아듣네요. 아니라 사실 우리 와우. 음식 레시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최적화됐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네, 하지만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요? 뭐 영어 검색만 하더라도 예. SK텔레콤 누구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만 검색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문장까지 검색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광범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검색을 스스로 한다는 얘기가 네,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것도 많이 쓸까 싶기는 하지만 네. 특히나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귀로 듣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는 네. 일부의 환경에서만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라든지 네. 아니면은 샤워 중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샤워하는 동안 내가 옷을 뭐 입을까를 고민할 때 날씨가 어떤지를 또 바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유용하겠는데. 그럴 때 한정적으로 필요하고요. 요리와 같은 경우에 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가요? 내가 요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네.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답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천천히 보면서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AI 스피커가 편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누워있을 때 뭐 날씨라든지 뭐 장소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눈 아프게 또 빛을 보면서 이런 검색하는 게 피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I 스피커를 저는 부를 것 같아요. 그럴 땐 유용한 게요.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굿모닝 하면은 별의별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오케이 구글, 굿모닝. Hey, Jay. It is 1:07 자, p.m. 이렇게 한마디만 Right now 했는데 in 시간이랑 65 and cloudy. 아니면 날씨 Today, it'll be 그리고 cloudy 오늘의 with a forecast high of 뉴스까지 한 번에 66 and a 쫙 low of 얘기해 줘요. 53. 말이 많네요. 네, Have a 말 great day. 많죠. Here's the latest news. 뉴스까지 알려준다고 From 하니까 오케이 NPR News 구글. Summary and 스탑. 제이가 여기서 또 대표님이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을 이제 얘기를 스스로 또 해주는 인식을 거예요. 하고 네. 있고 이렇게 구글 스피커와 또 SK텔레콤의 누구를 통해서 정보 검색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떠오르는 검색들 이 기능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해보셨나요?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보고 직접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정보 검색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스피커가 할 수 있는 일 4위로 가겠습니다. 네, 4위는 뉴스 그리고 오디오북 기능입니다. 저기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고선 4가지가 이렇게 뿅뿅뿅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이것저것 시켜볼 수 있는 건 사실 많아요. 네. 특히나 한국에서는 최적화된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은 네. 팟캐스트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자주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라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들어도 되는 그쵸? 거다 보니까 뭐 그것도 자주 쓰이기도 하거든요. 레베카, 뉴스 들려줘. 10월 18일 수요일 정오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레베카, 위기를 시작. 뉴스 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연동이 팟캐스트, 되네요. 뭐 오디오북 같은 것도 이제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은 뭐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라디오는 상대가 보내주는 방송 신호만 일방적으로 그쵸?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물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죠. 아까 사실 5위에서 살펴봤을 때는 정보 검색이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은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4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뉴스나 네. 오디오를 활용한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조카가 있어요. 아이한테도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육아 기능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AI 특히나 스피커에서요? 네, 예. 아마존의 에코아 같은 경우에는 육아 기능 상당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네.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놀아주는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물어보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 책 읽어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 얘네들한테 이미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안에 AI 기능에 뭐 책, 스토리북 이런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오디오북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야기, 동화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뭐 앞으로는 이렇게 음성 시장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컨텐츠를 넣고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 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를 연동시킨다 하면은 아마 미래의 채널 보셨던 분들이 아마 딱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이 나와서 말 시키면 이쪽에 같이 나오는 그런 거였죠. 네, 저희가 맞아요. 이전에 자료화면을 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오디오형이지만 오디오에만 절대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달리지는 않지만요. TV랑 연동이 돼요. 아, 그래서- 구글 TV요? 그냥 일반 TV에 네. 크롬캐스트라는 장치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것만 달아두면은 네. 유튜브 보여줘, 넷플릭스에서 뭐 검색해서 보여줘, 날씨 보여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당연히 연동이 앞으로는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누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랑 연결해서 그렇게 쓰죠. TV 채널 바꿔줘, 뭐 도깨비 그쵸. 몇 화 보여줘 이런 맞아요. 것들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보는 사람의 시청자의 취향도 이 친구가 다 스스로 분석을 해서 나한테 추천을 또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광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단독적으로보다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연동되면서 더 큰 활용 범위가 커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국내에서 출시되는 게 근데 네. 해외에 몇 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온 오디오 형식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늦게 나오는 거면은 네. 더 발전된 기능. 최첨단으로.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5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부분 쓰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4위 측면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해결 과제들이 눈에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4위로 또 뉴스와 오디오북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3위로 갈까요? 네, 이제 3위부터 슬슬 많이 쓰기 시작하는 기능이에요. 3위는 사물인터넷 제어입니다. 그 말로만 듣던 집안 곳곳에 있는 뭐 사물들을 네. 이 친구가 제어해 준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네, 잠금 저도 해제하고 기능 어플 있거든요. 들어가고 근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써요. 네. 그건 다 쓸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설치해 두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조명이에요, 일단. 집안에 들어갔을 때 조명 켜줘, 조명 꺼줘, 색깔 바꿔줘. 아. 이런 게까지 되고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네. 특히나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의 휴라는 스마트 조명과 많이 연동을 해요. 거의 그 조명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요. 예. 그 조명을 쓰게 되면 색깔까지 바꿀 수가 있는 LED 조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조명 제어가 되겠고요. 네, 네. 그 밖에도 뭐 플러그도 제어할 수 있고 가스 차단기, 집안의 로봇 청소기, 뭐 에어컨 다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예. 근데 TV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성 제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야 뭐 채널 뭐 111번 켜줘라고 하면은 토마토 TV 네, 틀어줘. 그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시간에 리모컨을 누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 게다가 100% 얘가 잘 알아들으면 모르겠으나 잘 못 알아들을 때 많죠. 그리고 또 반응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그렇게 음성으로 제어한다고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게다가 뭐 우리 토마토 TV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동시효과 시간이나 주가에서 굉장히 또 빨리 봐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때는 정말 내 손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이 더 빠를 때가 있고요. 급할 버튼을 누르는 게 더 안정적일 때가 있죠. 또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럼 레베카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다 이렇게 설치해두려면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아, 모든 게 다 완벽한 제어를 하려면요. 네, 하지만 이미 집안에 있는 스위치 리모컨은 돈도 저렴한데 안정적이까지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좋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주의하셔야 될 점. 네. 얼마나 다양한 사물 인터넷들과 연동이 되는가가 핵심이에요. 아, 특히나 그렇죠. 국내 통신사의 제품, 제조사의 제품들은 자기네 회사랑 제휴되어 제휴가 있는. 된 데만 이렇게 되다 그게 보니까 불편해요. 안 된 좋은 제품인데 쓰고 싶어도 연동이 안 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해외 제품 구글 홈이나 아마존 에코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연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약정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연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 국내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살짝의 횡포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 꼭 주의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구글 그 발표회 보여드렸잖아요. 네.
구글 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인종에 달아두는 카메라랑 연동을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가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누가 왔다고 이제 구글 홈이 알려주는 것까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내년 초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앞으로 카메라 제품과의 연동, 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연동이 상당히 기대돼요. 아마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CCTV가 저를 알아보고 오셨군요라고 집주인 얘기해 왔네 줄 거예요. 하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여자친구 데리고 오셨네요. 다 알아보고요. 할 수가 있겠죠. 네. 좋네요. 이렇게 구글이 이제 귀가 아니라 눈까지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휴되는 것, 여기에서의 좀 자유로움, 요거를 또 우리가 하나의 단점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로 가보도록 하죠. 네, 2위는 정말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알람과 타이머 기능이에요. 진짜 이 AI 스피커가 저를 깨워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로 편리해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 들어가가지고 설정하니 이게 훨씬 아침마다 맨날 빠릅니다. 까먹어요. 저녁마다 설정하는 걸 네, 까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베카 3초 뒤에 알람 울려. 몇 시간 후에 깨워드릴까요? 잘못 알아들었네요. 레베카 내일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 보셨죠? 이런 점이 불편한 점입니다. 레베카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오전 6시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편리해요. 그리고 저 같은 그렇네요. 경우에 파스타 삶을 때도 타이머로 쓰거든요. 8분 뒤에 알려달라고. 오, 왜냐면 그거 요리하고 좋네요. 있을 때 손이 더럽잖아요. 그쵸. 럴 때 타이머 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좋고요. 네. 역시나 중요한 건 손이 불편할 때 그쵸. 정말로 편리하다라는 장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편리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번쯤 음성인식 스피커로 쓰는 기능 1위가 바로 타이머 기능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으로는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많이 쓸 때요? 네, 그러니까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음성 명령, 인공지능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네. 스마트폰도 음성 명령 되잖아요. 그쵸.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은 역시나 운전 중이라고 해요.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요? 네. 이번 네이버에서 또 차량용 이렇게 음성 제어도 되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웨이라는 것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 안에서 손이 묶여 있잖아요. 그쵸. 음성 인식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기능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통화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도 그렇고 다음 장소와 약속을 잡을 때도 이 AI의 스피커가 대단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2위를 통해서 또 알람과 타이머 기능들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1위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보시죠. 네, 1위는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역시나 음악 감상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AI 스피커를 집에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리한테도 가끔씩 시켜요. 나 무슨 음악 틀어줘 하는데 네. 잘 못 알아들을 때가 그래요? 많아요. 답답했습니다. 이건 잘 그렇죠. 알아듣나요, AI 스피커는? 꽤 잘 알아듣습니다. 10번 시키면 그래도 8, 9번은 알아들으니까요. 일단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요. 그쵸. 이걸 써서 이제 유용해진 이유가 예전에는 카세트 넣고 CD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랑 연결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노래를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한번 시켜볼까요?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보면 네, 안 돼요? 해보세요. 레베카죠? 네. 레베카, 아이유 음악 틀어줘. 못 알아들었어요. 레베카, 아이유 음악 틀어줘.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레베카 고마워. 레베카 음악 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레베카 음악 꺼 생방송에만 만나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이게 보통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 음성인식 정확도는 해외 제품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SK텔레콤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조금 저렴하게도 파시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이유가 사용자들 많이 확보해서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DJ 역할을 이제 얘네들이 해주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AI 스피커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언제 쓰세요 물어보면은 음악 들을 때뿐이 안 써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음악 감상, 타이머 기능,
지금 네. 가장 중점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또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용자들의 취향을 딱 파악해서 얘랑 연동을 시켜두면은 네. 얘가 기업들의 뿌락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네. 방송용은 아니지만 아주 적합한 또 단어를 써주셔가지고 비유가 딱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선수를 통해서요, AI 스피커의 기능들 5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 그리고 앞으로 가장 많이 쓰실 기능은 어떤 부분일지 좀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이렇게 쭉 봤는데 시사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뭐 미국 음성 분석 제공 기업이에요. 그 네. 보이스랩스의 조사에 따르면은 앞으로 AI 스피커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요. 뭐 아마존 이 시장만요? 네, 아마존 에코아 같은 경우는 이미 1000만 대 이상 팔렸다라고 해요. 네. 국내에서도 계속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대중화의 물결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아마 상용화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음성 인식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분석 기술을 이용한 연동된 인공지능의 눈들을 이용한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되는 게 아마 2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 단계는 계속 융복하게 되면서 여러 네. 가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인식 오류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조금 이게 지연되는 시간들이 은근히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얘가 알아들은 거 맞아? 이렇게 불안한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늘상 편한 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얘가 부르면 알아듣잖아요. 네. 그 말은 즉 내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뭐 네. 이걸로 결제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 밖에도 상당히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AI를 상용하는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제품이니만큼 정말로 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물들과 소통하는 시대는 이미 열렸다. 그래서 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신선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미래예보 항상 이 두 사람과 함께 하다가 오늘은 사무를 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유익한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는 이야기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래채널 마이F 황순은 대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는 즐거운 상상, 오늘은 AI 스피커 새 선수를 모셔놓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물들과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미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네요. 다음 주 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